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임을 강조하며 마지막 진술을 마쳤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윤 대통령은 독재와 집권 연장을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공작 프레임이라며 정말 그럴 것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했겠느냐고 했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펼칠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 등 야당을 총 54번, 비상 33번, 간첩은 25번 언급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불능입니다. 1시간짜리 대국민 헛소리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도 이 본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 헌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최선, 그다음에 중간값, 최악이 있는데 제가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나온 것 같아요. 중간값은 뭐였냐면은 계엄은 이제 불가피했다, 정당했다. 하지만 그 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이게 이제 중간값이었고요. 최선은 어쨌든 간에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되고 지지자들 향해서도 승복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최선이었고, 최악은 이거였거든요. 복귀를 전제로 어떤 일정을 밝히거나 이게 최악이라고 봤는데 복귀를 전제로 일정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개헌론을 던져버렸단 말이죠.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딱 보게 되면 이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개헌론은 다르게 이게 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80년 체제 종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지금 탄핵 중인 대통령이 이걸 갖다 꺼내는 순간에 이슈 자체가 오염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혀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일부 나타났지만은 국민들이 딱 보고 그나마 마지막까지 딱 보고 여기 답이 없네 이런 판단을 내리게 하는 그런 최후 변론이었습니다. 장동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탄핵을 반대했던 이유는 계엄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떠나서 결국은 탄핵으로 가면 국론 분열이 있을 것이고 또 계엄 이후의 사태 수습도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 외에 임기를 단축하면서 개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탄핵이라고 하는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탄핵 심판에까지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법률적으로 본인을 변론하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저는 모든 걸 다 인정한다든지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와 그 목적에 비춰보면 그것은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성 의원님 아시겠지만 법조인이시니까 우리가 무죄를 다투는데 정말 이게 내가 억울해서 이건 무죄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변호사로서는 맨 마지막에 딱 하나가 고민됩니다. 무죄입니다 라고 할 건지 무죄입니다. 그러나 가사, 견해를 달리하셔서 유죄로 인정한다 하시더라도 최대한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할 건지 그 말을 하면 결국은 내가 무죄를 다투는 거에 대한 절박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매우 고민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변론의 장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아쉬움들은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귀하면은 임기 단축 개헌하겠다 이런 것은 변론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탄핵에 정당했다, 불가피했다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론이니까. 하지만 거기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복귀하게 되면은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하겠다. 이걸 던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근데 변론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복귀하면 탄핵이 기각되면 또 제2의 계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국정을 맡기겠냐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단축해서 사실상 책임 총리죠. 총리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문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의 변론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기 힘든 게 비상겸 이후에 정책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맨 마지막 나온 게 개헌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누가 비상겸했습니까? 본인이 비상겸을 일으켜갖고 이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한 어떤 책임을 갖다 이야기하고 국민들의 사과하는 게 맞죠. 너무나 무책임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을 많이 바꿨습니다. 계속 바꾸고 거짓말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야당과 전혀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본인이 뭐 희생을 하면서 개헌하겠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한동훈 대표가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그 질서 있는 퇴진에서 탄핵 쪽으로 그 방향을 튼 이유가 저는 그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좀 맞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2월 8일이 아마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일요일 날 제가 어떤 전화를 누가 통화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바뀌었다. 방송 가서 말 잘해라.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대통령 퇴진 안 한다.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그 조기 퇴진의 그 시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태도 변화 시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승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헌재 재판에 대해서는 승복한다 만다 정치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승복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이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 헌재에서 절차 위반을 쭉 하고 있는데 그런데 헌재는 단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재판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다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헌재가 모든 절차 이렇게 무시하고 여러 가지 증거 채택이나 방어권 보장이 있어서 무리한 진행을 하더라도 불복할 방법도 없고 그 절차를 다툴 방법도 없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이런 식으로 안하무인식으로 지금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승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국론의 분열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를 막아내려고 하면 어떤 결과든 간에 내가 승복하겠다. 당사자인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승복 방법이 없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서 국가원수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임기 단축 개헌은 누군가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계속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본인들이 희생을 감수하기 싫어서 개헌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얘기했던 것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개헌이 되고 탄핵이 되고 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개헌의 필요성은 뭐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지금 탄핵이 아직 안 끝난 이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서 이걸 빨리 종결하는데 여기에 뜻을 모으자 그런 취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건요.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논점이 흐려지기 싫을 겁니다. 개헌론이 딱 들어오게 되면 프레임이 확 옮겨지거든요. 탄핵에서 확 옮겨지기 때문에 논점, 이 탄핵 프레임으로 가져가야지 대선에 승리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그전에 다 개헌 얘기 다 했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 와가지고 못하겠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만 못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지 대사가 걸린 문제를 그렇게 그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입장을 바꾸는 거 그런 건 좀 안 좋다고 봅니다. 이건 뭐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탄핵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개헌론에 빠져드는 것보다는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례차례 하자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대표에게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개헌 약속을 지키자고 했는데 이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도 답변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개헌 논의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우리 당시 이재명 대화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했던 약속입니다. 다 하셨어요? 네. 하여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도정에다가 이제 국정에 관한 문제까지 걱정하시느라 더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